네, 안녕하세요. 서른익입니다. 오늘은 이제 1억을 언제 몇 살까지 모아야 할까 좀 이런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요즘에 요즘 시대에 1억이 무슨 의미냐고 쉽게 말을 하지만 이 말은 돈을 결과로만 보는 시선에서 나오는 것이고 1억이 더 이상 부자의 기준이 아니지만 인생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최소 자본이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결코 이 의미가 향후 몇 년간은 퇴색되진 않을 겁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억을 한 35살까지는 모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나이 이후부터는 돈을 모으는 게임의 규칙 자체가 아예 바뀌기 때문인데 35살이 흔히 말하는 전환점이 아니고 그냥 현실에서는 선택지가 하나둘 잠기기 시작하는 어떤 이제 안타깝지만 잠금 장치가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이 나이를 전후로 직업의 방향성이 고정됩니다. 사실 거주 지역이나 주거 형태가 굳어지는 거고 결혼이나 가족 구조나 고정비의 크기가 동시에 결정이 되는 것이죠. 20대는 뭐 잘못된 선택을 해도 시간으로 좀 이제 남들보다 더 많이 뛰고 더 많이 잠 안 자고 하면 만회할 수 있거든요. 근데 30대 초반까지 또 어느 정도 복구가 가능한데 35살 이후에는 도전하는 것보다는 유지만 하는 것도 힘든 이런 기본값이 됩니다. 문제는 이 유지 비용을 감당할 현금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다른 궤도로 갈라진다는 점이고요. 돈이 없으면 언제나 선택은 수동적이게 되고 전세금이 없으면 집을 고를 수가 없고 비상금이 없으면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죠. 또 여유 자금이 없으면 기회가 와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1억은 이 수동 상태를 끊어내는 최소한의 안정장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들이 1억을 과소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의 본질을 그냥 소비하는 것으로 그 소비력으로만 보기 때문인데 하지만 1억의 진짜 기능은 소비가 아니라 시간을 압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1억이 있으면 어떤 시간을 좀 기다릴 수 있는 실제적인 시간 확보하는 것이고 기다릴 수 있으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나은 선택은 어쩌면 성공할 확률을 높여줍니다. 인생이 확률 게임이라면 이건 굉장히 큰 겁니다. 반면에 돈이 없으면 항상 최악의 타이밍에 결정을 내리게 되고요. 그 결정이 또 다른 손실로 이어지고 특히 35살 이전의 시간은 인생에서 거의 유일한 복리 구간인데요. 이 시기에는 뭐 실패를 해도 앞서 말했듯 다시 도전을 할 수 있고 이직이나 투자나 사업에서의 실패가 회복 가능한 경험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같은 실패가 35살 이후에 발생을 한다면 그게 경험이 아니라 회복 불가능한 손상으로 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은 지금은 못 모아도 나중에 연봉이 오르면 된다고 강조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하고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굉장히 많은 확률로 굉장히 보편적으로 정반대인데 35살 전후가 이렇게 결혼 비용이나 지속적인 주거 비용 상승이나 차량을 쓴다면 그 유지비 또 자녀를 키운다면 양육비 또 부모님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고정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어떤 전 단계인데 이 시점부터는 저축은 남는 돈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의지와 체력을 소모하는 싸움이 됩니다. 그렇게 동시에 체력과 집중력도 눈에 띄게 떨어지고요. 야근을 하고 나서 부업을 해야 하고 또 투자 공부나 자기 개발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들고 결국 젊을 때 모은 돈이 젊을 때 번 돈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진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35살 이전의 1억은 이후의 3억과 5억보다도 훨씬 강력한 것이고 그게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선택권과 회복력, 또 시간을 한 번에 확보해주는 자본이기 때문이죠. 이 시기를 놓치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선택 구조 자체가 불리해진다는 점에서 이렇게 모아야 하는 이유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하고 현실적인 게 좀 슬프기도 합니다. 35세 이전에 1억을 모으는 것은 단순한 목표 금액이 아니라 인생 난이도를 낮추는 골든 타임을 이제 넘는 일인데 35살 전후의 결혼, 주거, 커리어 방향이 동시에 결정되는 시점이라면 이때 1억의 유무는 선택권을 가진 삶과 선택당하는 삶을 갈라놓게 됩니다. 이 시기에 1억은 전세 레버리지이자 첫 투자의 종잣돈이고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나이에 따라서 1억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는데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 모은 1억은 상위
한 10에서 15%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돈 관리 능력이 검증됐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때 1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5억으로 성장하고 10억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씨앗인데요. 30대 중반에 이르면 1억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이때까지 못 모았다고 인생이 끝나진 않지만 결혼이나 주거나 자녀로 고정비가 급증하면서 이후부터는 이 돈을 모으는 속도가 생존을 좌우합니다. 이 시점에 1억은 부자가 됐다는 증거는 절대 아니고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틸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어떤 증거로 좀 보여지는 요소인 것 같아요. 40대 이후에 1억의 어떤 자산 증식용으로도 좀 보면 노후 준비 대비로도 부족한 어떤 심리적인 안전자금에 가까워지는데, 결국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속도라는 걸 감안한다면 월에 100만 원을 모으면은 8, 9년, 또 150만 원을 모으면 5년에서 한 6년 걸리고 200만 원이면 4에서 5년이 걸리는데요. 이 차이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30세에 1억을 가진 사람은 40세에 10억의 기회를 가질 수는 있지만 40세에 처음 1억을 만든 사람은 평생 그 격차를 좁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돈은 많을수록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고, 특히 젊을 때 1억은 이후에 몇 억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는데, 결국 35살 전에 1억을 모았다는 사실은 단순히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앞으로 가난해지기 어려운 인간으로 한 번 변신을 끝냈다는 증거에 가깝죠. 이 시기에 1억을 모은 사람이 이미 여러 관문을 통과했다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소비의 어떤 욕망을 통제해본 경험이 계속 쌓여왔고, 단기적인 쾌락을 미루는 법을 배웠고, 월급이라는 제한된 자원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을 무한반복했었으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 없어서 불리한 선택을 강요받은 상황을 스스로 차단해본 경험이 계속 있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이후 인생에서 거의 지워지지가 않는데, 왜냐하면 가난은 대부분 돈이 없는 상태라기보다는 돈 때문에 항상 급한 상태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당장 다음 달의 카드값이나 전세 만기에 대한 걱정과 직장 불안 때문에 손해인 걸 알면서도 계약을 하고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고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선택만 반복하다가 점점 더 불리한 위치로 밀려나거든요. 하지만 35살 이전에 1억을 만든 사람들은 이 급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몸으로 기억합니다. 현금이 어느 정도 쌓이면 선택의 기준이 항상 바뀌는데, 더 이상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기다릴 수 있게 되고, 기다릴 수 있었으니까 더 좋은 조건을 고를 수 있고, 그 결과적으로 실패 확률 자체가 낮아집니다. 이런 구조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다시 가난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워지고요. 설령 자산을 일부 잃더라도 돈을 다시 만드는 경로를 알고 있고, 무엇보다 자존감의 기준이 외부 비교나 소비 과시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또 35살 이전에 1억이라는 금액은 또한 시간의 복리 구간을 통과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기의 실패는 회복이 가능하지만 이 시기의 성공 경험이 평생 남게 되는데, 투자에서든 커리어에서든 한번 자산을 만들어 본 사람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감각이 다르고 망가지지 않는 선을 먼저 계산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공격적으로 투자에 베팅하기보다는 하한선을 지키면서 확률이 더 높은 선택을 반복하게 되는데, 통계적으로 사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한 번에 대박을 치는 게 아니라 큰 실패를 피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안 잃는 것이 엄청난 재능인 것이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자산은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세팅이 됩니다. 그렇게 35살 이전 1억이 이 경험, 바로 이 능력을 내면화시킨 것이고, 또한 어쨌거나 이 시점에 1억은 예금으로 굴렸든 진짜 노동으로 갈아 넣어서 모았었던, 투자로 모았던 간에 투자의 종잣돈이 되고 직업 선택권이라는 형태로 추가적인 기회를 계속 만들어주는데, 반대로 가난은 앞서 말했듯이 선택권이 없는 상태가 고착화될 때 심화되잖아요. 이 경험을 이미 끊어본 사람들이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기를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후 자산이 일시적으로 줄어들더라도 구조적으로 가난해지기가 어렵죠. 돈을 다루는 방식과 인생을 선택하는 기준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차이가 겉으로 잘 보이진 않는데 40대, 50대로 갈수록 조용하게 확실하게 격차로 드러납니다. 결국 35살에 1억은 자산이 아니라 가난으로 돌아가지 않는 방향 감각을 얻은 증표이고, 사람들이 돈이 없을수록 더 불리한 선택을 반복하잖아요. 손해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계속 뭔가 좀 무리수를 두게 되는데, 명백하게 이제 불리한 조건도 지금은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받아들입니다. 뭐 전세를 계약을 하든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 인간관계에서든 선택의 기준이 뭔가 최선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것이 되고, 이 공포가 전반을 지배한다면 1억은 이 공포를 또 완전히 제거해주지는 않지만 최소한 바닥으로 추락하는 상황을 막아주는 하한선이 되는 거죠. 이 지점에서 사람의 태도가 또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돈이 어느 정도 쌓이면 성격이 변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타인의 평가나 사회적인 비교나 과시적인 소비 경쟁의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이 변화가 대부분 이런 돈을 모으는 현상,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죠. 같은 1억이라도 나이대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 시나리오를 만들어주는데, 35살의 1억은 장기 투자의 출발점이 되면서 무엇보다 또 결국에는 이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리를 경험하게 해주죠. 반면에 그렇다고 이제 40 이상, 45살에 1억은 비상금이기도 한 이 노후 불안을 잠시 누그러뜨리는 완충제에 가까워지고, 인생의 뭔가 큰 방향을 바꾸기에는 좀 역부족한 돈이라는 생각을 들게 하지만, 뭐 어쨌거나 이런 액면가가 같지만 하루라도 빠른 시간에 달성한 그것은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통계가 이제 평균 자산이나 중위 자산을 보여주는데,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분포에 어디에 서 있느냐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금 이제 35살에 1억을 이야기했지만 1억이 뭐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그냥 통과 의례에 가깝다고 좀 생각을 하고, 그 통과 의례의 기한이 있다면 이 시기를 잘 통과한 사람은 이후 인생에서도 돈 때문에 모든 선택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조용하지만 잔인하게 나중에는 벌어진다는 걸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불편하지만 이 감정이 틀리진 않았고, 그렇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도 있는 이런 자산을 좀 모아가는 어떤 그 시기에서 하루빨리 1억을 좀 모으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